우리 몸에는 모든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얼굴에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 중에서 녹내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녹내장 중에서 급성 녹내장은 상당히 심한 눈의 통증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녹내장이 어떤 건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하고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일단은 눈에서 나타나는 내장 질환이 크게 두 가지죠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백내장 그리고 하나는 녹내장인데요. 녹내장인 경우는 이 안구 자체에 있는 압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. 동공 자체가 한쪽이 약간 좀 크게 보이면서 좀 심해지면 실제로 색깔이 좀 녹색이 돌아요.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라고 하고요. 백내장이라는 질환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에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얗게 점점 변해가는 그런 질환입니다. 일단 눈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. 각막이 있고요. 그 안에 홍채가 있고 홍채 뒤에 이제 렌즈가 있죠. 렌즈 모양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고요. 그래서 이 근육도 사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근육이 좀 발달이 되는데 계속 이제 가까운 거리만 요새 도시 사람들은 먼 거리를 볼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계속 가까운 거리만 보다 보니까 시력이 좀 많이 나빠지고 하는데 가까운 거리, 먼 거리를 계속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보게 되면은 요 모양체를 만드는 요 근육들이 발달이 되면서 좀 시력이 감퇴되는 그런 것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 안은 빈 공간이에요. 빈 공간이고 시신경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혈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. 이 시신경에 이제 상이 맺히면서 대뇌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. 이 안에 액체가 가득 차 있어요. 그래서 이 안구에 동그란 모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액체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. 해서 정상적으로는 이 안구 쪽에 있는 게 모양체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 구멍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. 근데 녹내장이라는 질환은 이 홍채가 이렇게 덮여 있거나 아니면 이 구멍이 막혀버리는 질환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압력이 점점 가득 차겠죠. 여기가 막혀 있다 보니까는 안구 쪽에 압력이 가득 차게 되고요. 압력이 가득 차게 되니까는 어떻게 될까요? 이 시신경이 점점 밀려나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위축이 일어나고 혈관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한쪽 정상적인 동공보다 동공이 약간 커져 있는 게 보이죠.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그렇게 보이게 되죠. 안저 검사를 해보면은 이 시신경 근처에 있는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압력이 세다 보니까 이 혈관들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를 안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. 이런 모양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녹내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죠. 시신경이 점점 위축이 되면서 시야가 조금씩 좁아져요. 그래서 주로 주변부로 해서 점점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시야가 이제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.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. 가급적이면 초기에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시신경의 위축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죠. 근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큼 빨리 발견을 하냐가 좀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은 녹내장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흔한 건 개방각 녹내장이에요. 만성적으로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. 잘 몰라요.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시야가 점점 이제 좁아지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. 안압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위축되는 그런 녹내장이 있고요. 그건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동양인한테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. 우리가 이제 갑자기 눈이 아프면서 좀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이런 통증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그 방수가 흐르는 그 길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고요. 좀 응급처치가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. 그 외에도 눈을 다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백내장이 오래되거나 당뇨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그런 녹내장도 있고요. 어린아이들한테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발달장애로 인해서 그 부위가 발달이 덜 되면서 하는데 신생아가 눈이 지나치게 이제 동공이 좀 커져 있고 하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되죠. 일단은 검사는 안압 검사기를 통해서 이제 안압을 측정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. 혹은 이 검안경을 통해서 아까 그 시신경 근처에 그런 혈관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. 초기에는 일단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약 같은 거를 쓰거나 먹는 약 중에서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이 있고요. 한약 중에서도 이 안압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살짝 틈을 잘라 가지고 이게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수술적인 처치를 하게 되기도 하죠.
일단은 한의원에는 녹내장이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일단 눈 주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. 결국에는 이제 혈관이 잘 발달이 될수록 그런 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고요. 그래서 눈 옆에 약침을 놓거나 침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안포자락술이라는 걸 하는데요. 이 안검을 자락을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눈의 순환이 확 개선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.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 이런 안과 질환들의 이 안포자락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약들 중에서도 이런 안압을 좀 떨어뜨려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요. 일단은 녹내장은 저희가 이제 체질 분류하는 데서 태음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요.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음식 관리들을 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들 위주로 해서 잘 섭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녹내장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겠죠. 그래서 꼭 안과에서만 그렇게 약을 계속 먹으면서 평생 동안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한방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수하게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.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자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.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